사실 이 위생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선구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백의의 천사로 유명한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이요,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1854년에 간호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스탄불의 야전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극도로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 부상병들이 방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에 너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세탁소를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도 지저분하지, 피도 흘리고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소를 차리게 되는데, 그래서 위생의 심각성을 아무리 전에도 이제 듣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부상은 빨간색, 사망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 로즈 다이어그램 보시면요,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이는 게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 파란색이 바로 전염병에 의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홀로 이 위생이 전염을 낮춘다고 믿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간호 노트를 또 만들었거든요. 모든 간호사들은 그 낮 동안 손을 매우 자주 씻고 얼굴까지 씻으면 더 좋다, 막 이렇게. 그 결과 이제 40대 부상병 사망률이요 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결과네, 성과네. 와. 위생 개념 했으니까 말인데, 영국에 나이팅게일이 있다면 헝가리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당시에 산모들이 엄청 떨고 있었던 병이 산욕열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몸에 열이 쫙 올라오면서 얼마 뒤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데 이 산욕열의 발생 비율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사가 담당했던 곳과 조산사들이 담당했던 곳을 보니 의사가 담당했던 곳이 몇 배가 더 높아요. 산욕열 발생률이. 그래요? 의사가 더 전문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의사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안실이라든가 해부실에서 막 해부를 한 다음에 부르면 바로 올라가서 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 산욕열이 엄청나게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클로르 석회용액이라고 있습니다. 석회용액. 네, 클로르라고 하는 가루가 있는데, 그 가루를 물에 녹인 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소독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 영안실, 해부실에서 산과로 올라와서 애를 받는 모든 의사는 여기서 소독하고 오세요. 라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쪽에서 출산하는 산모의 산욕열의 발생수가 곤두박질칩니다. 그전에는 18.27%였거든요. 네? 근데 1.27%로 내려가고요. 확 줄었네. 18%면 거의 5명 중에 1명씩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모들은 항상 애 낳으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진짜 무섭겠다. 그래서 이분이 산모들의 구세주라고 이제 불리울 정도로 제멜바이스 선생님이 엄청난 업적을 세우신 거죠. 자, 지금까지 인간을 고생시켰던 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우리 몸에 유해균과 그리고 유익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장이죠. 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은 장수를 위한 장 건강이라는 주제로 아모르바디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를 위한 장 건강. 장 건강 어떻게 잘들 지키고 계세요? 저는 장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세포 수보다도 이 장내 미생물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잘 다스리고 해야 내 모든 신체의 뭐 면역 시스템부터 기분까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다스려서 함께 잘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장 건강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소위 이야기하는 장트라볼타들, 장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의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이자 단명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만성 변비 환자였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로큰롤의 황태자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평생 이 변비로 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사후에 부검을 해보니 그 대변량이 무려 몸에 20kg 정도가 되는 이게 볼일을 보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변비가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조선시대 때는 이 임금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용안이라든가, 뭐 어수라든가, 뭐. 근데 이제 임금이 사용하는 변기를 이제 매화틀이라고 얘기해요. 매화틀, 이 변이 매화와 같다. 그 향이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매화틀에 이제 변을 놓게 되면 그 어이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봅니다. 근데 일단 나와야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종은 변비가 좀 심했습니다. 네. 변비가 심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자 의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잖아요. 태장금. 대장금 있죠. 중종의 변비가 굉장히 심하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장금은 이제 관장을 실시를 합니다. 네. 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밀정이요? 네. 뭘로 만들었냐면 꿀, 꿀. 그리고 조각자라는 걸 섞었는데 이 조각자가 주염나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약간 뾰족뾰족한 뭐 그게 있어요. 한약 재료로서. 네, 그거를 이제 섞어서 만든 밀정을 이제 사용해서 관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실록에도 나와 있고요. 결국 변을 보는데 성공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변을 좀 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제 좀 사용을 해서 평소에도 좀 즐겨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진짜 이 장 건강은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드네요.